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강하고 있는 독서 수업 P82의 이번 주 도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유독 관심 있거나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그리고 경험의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독서는 하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 궁금했어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과연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그런 호기심이 계속 있는 파트였는데 Living is dy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삶하고 죽음을 좀 별개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되게 쉽게 와닿는과 동시에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마냥 두렵지만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삶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책에 시한부 환자분들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시한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략적으로 언제 죽을지 날짜를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전달받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 또한 시한부 환자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간간히 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저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시한부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다시 한번 각인이 됩니다. 그래, 정말 삶이 소중하구나. 언제 죽을 줄 몰라.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곤 하거든요. 이 시한부 환자분들께서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때 편안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후회가 되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불안할 때, 걱정이 될 때 이제 죽음을 편하게 맞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분들이 죽음을 편하게 맞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어느 경우냐면 마음을 완전히 터놓고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을 열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도 갖고 있었던 죄책감, 걱정, 후회, 불안감 같은 거를 떨쳐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눌러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나 오래돼서 무의식에 쌓여있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던 거를 죽음 직전에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또는 간호사 아니면 상담자분하고 이렇게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음을 앞두고 그때 돼서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때그때 소통을 잘하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정말 죽음을 앞뒀을 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때그때 소통을 정말 잘해야 되죠. 소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랑 하는 내면 소통이 있고 타인하고 하는 외부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면 소통에 대해서도 간간히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구에게보다 솔직해야 되는 대상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는 있는데, 가끔은 저는 저에게 솔직하지 못한 저를 알아차릴 때가 있거든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한테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꾸미거나 약간 거짓된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저를 알아차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면 소통을 할 때 정말 솔직해야겠다. 그래야 쌓이는 게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타인하고 소통할 때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상처를 안 줬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면서 곰곰이 든 생각이, 이 소통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는데, 제가 제 지인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 멘토님, 코치님들 다 포함해서 제가 소통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정말 굿 리스너예요, 여러분. 근데 경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특징은 끊을 줄도 압니다.
때로는 매섭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 때도 내가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정말 창피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적절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생각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이런 좋은 대화는 나만 혜택 볼 게 아니라 나도 배워서 나도 누군가에게 혜택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번 독서를 통해서도 제가 느꼈던 건, 나는 정말 유한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순간순간 나의 일상은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일상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잘 채워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나의 일생만 소중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나의 지인분들, 내 주변인들 모두 다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인 나와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갈고 닦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